자, 다음엔 비판적 사고에서 논지 강화, 약화. 여기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5번이랑 15번.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5번 같은 거 볼게요. 이런 문제는 가장 적절한 거, 원래 그렇죠. 국어에서 막 가장 적절한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팁 기억나세요? 철저하게 그걸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지식에 대한 상대주의자들은 한 문화에서 유래한 어떤 사고방식이 있을 때 다른 문화가 그 사고방식을 수용하게 만들 만큼 논리적으로 위력적인 증거나 논증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 그럼 이거 어디가 체크일까요? 상대주의자들은 한 문화에서 온 어떤 사고방식이 있을 때 다른 문화가 한 문화에서 사고방식이 있으면 다른 문화가 그 사고방식을 수용하게 만들 만큼 위력적인 증거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주장한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천천히 밑줄 친 거예요. 상대주의자, 사상가 이런 거를 나왔어요. 그럼 얘네들의 주장은 밑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실 수 있어요? 한 문화에서 어떤 온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문화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 이런 사고방식이 있을 때 한국이 미국의 사고방식을 수용하게 만들 만큼의 논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이게 좀 어려우시면 분명히 다시 얘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문화마다 사고방식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자, 여기에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해요. 이유가 있죠. 문화마다 수용 가능성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니까 서로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과학자들이 이론적 합의에 합리적으로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 주장을 한 번 더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론적 합의에 이를 수 없다.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 마지막 문장 갈게요. 이러한 문장은 한 문화의 기준과 그 문화에서 수용되는 사고방식이 함께 진화하여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한다고 믿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면 한 문화의 기준과 수용되는 사고방식은 분리할 수 없다. 하나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상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기준이 달라서 그거 수용 못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두 번째 가볼게요. 예를 들어 예시문단은 사실은 빠르게 이해만 되신다면 빠르게 읽어주시는 게 좋죠. 뭔가 핵심이 꽂혀있다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한 문단 전체가 예시로 나와 있는 게 과학기술이나 경제지문이 아니라면 네, 빠르게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화 차이가 큰 A와 B의 두 과학자 그룹이 있다고 하자. 원래 이렇게 가정이 뜨면 원래 가정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 이 글은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A그룹은요, 수학적으로 엄밀하고 놀라운 예측에 성공하는 이론만을 수용하고 B그룹은 실제 문제에 즉시 응용 가능한 이론만을 수용한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뽑아야 되는 건 A그룹과 B그룹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그죠? 그렇다면 각 그룹은 어떤 이론을 만들 때 자신들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이론만을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상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 이론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만 받아들일 거라고 얘기한 게 지금 얘네들의 주장이죠. 그죠? 자, 그 결과 A그룹에서 만든 이론은 엄밀하고 놀라운 예측 제공하지만 응용 가능성의 기준에서 보면 B그룹에서 만든 이론보다 못할 것이다. 즉, 자, 즉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즉, 다시 말해 이렇게 나오면 이 꼴을 아, 똑같구나. 정리하는 거 혹은 어려운 걸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부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돼요. 자, A그룹이 만든 이론은 A그룹만이 수용할 것이고 B그룹이 만든 이론은 B그룹만이 수용할 것이다. 자, 이처럼 문화와 다른 기준은 자신의 문화에서 만들어진 이론만 수용하도록 만들 것이다. 자, 나왔어요. 마지막. 상대주의자의 주장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 보셨으면 상대주의자의 주장은 문화마다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자신의 문화에서 만들어진 이론만 수용할 거다. 이거네요. 그럼 첫 번째 문단 어려우셨으면 두 번째 문단 예시 뒤에 정리하는 이 마지막 줄로 상대주의자의 주장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 2문단은 1문단에 대한 부연 설명이 예시 문단 두 번째 문단이었죠. 그럼 얘가 핵심 문제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야, 난 너 너무 좋아해 이랬어요. 누군가가 너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사실은 어디가 중요한 거죠? 내가 좋다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쵸? 좋은데 그러나 뒤에가 더 궁금한 거 아니에요? 저 오늘 잘못했나? 그러나 뒤에가 더 궁금한 거 맞죠? 그죠? 이거예요. 상대주의자의 주장을 막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마지막 그러나 이랬어요. 그럼 갑자기 커브 트는 거란 말이에요. 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 아니야. 이 뒤에 얘기야 라는 거죠. 한 사람이 특정 문화나 세계관의 기준을 채택한다고 해서 한마디로 한 사람이 자기네 문화에 대한 기준, 한 가지 기준을 채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문화, 자기 문화나 세계관의 특정 사상이나 이론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상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죠. 아니야. 이론을 그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래놓고 빠르게 읽죠. 사실은 여기 마지막 줄만 읽으셨어도 돼요. 네. 상상해보자. A그룹이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이 고도로 엄밀하고 놀라운 예측에 성공함과 동시에 플러스 즉각 응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자. 그렇다면 A그룹뿐 아니라 플러스 B그룹도 그 이론을 받아들일 것이다. 자, 실제로 데카르트주의자들은 얘네잖아요. 근데 뉴턴 물리학이 다른 거잖아요. 데카르트 물리학보다 데카르트적인 기준을 잘 만족했기 때문에 결국 다른 걸 수용했다라는 거네요. 이해되세요? 그럼 상대주의자들의 주장이 핵심 문제가 아니라 니네 말 아니야. 기준이 달라도 다른 거 수용할 수 있어. 이거네요.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과학이론 중에는 다양한 문화의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게 있다? 이거 아니죠. 전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다양한 문화 평가 기준을 만족한다? 지금 내 나라의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나오는 지금. 내 나라 것만 그 기준에 부합하는 걸 수용할 거다라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이론 선택은 문화의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자, 이게 지금 바로 상대주의자들의 주장이니까 이거는 이 글 전체의 핵심 논지라고 볼 수 없어요. 자, 과학자들은 그 시대의 다른 이론보다 탁월한 이론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여기요. 자기애들이 데카르트주의자들이 다른 애 거를 자기네보다 더 기준 잘 만족했기 때문에 수용했다 그랬죠. 그러면 탁월한 이론에 대해서 이게 뉴턴 물리학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평가하지 않는 기준을 평가했어요. 근데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선택했다. 수용했다. 이 얘기니까 3번 틀렸죠. 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엄밀한 예측 가능성과 실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이랬어요. 지금 발전 과정이 나와요? 과학이 발전하는 과정? 이거에 대해 말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의 예시였잖아요. A와 B라는. 틀렸죠. 답은 5번이죠. 자, 문화마다 다른 평가 기준을 따르더라도 자기 문화에서 형성된 과학 이론을 수용하는 건 아니다. 이거 어디예요? 세 번째 문단의 그러나 문장. 이게 이 문장이잖아요. 이해되세요? 답 어디 있어요? 그러나. 맞죠? 그래서 그러나 나오면 진짜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막 이러고 마지막 문장 막 뒤져보세요. 네, 시간 없으실 때 스킬로 쓸 수 있어요. 시간 없으실 때 빠르게 푸시려면 그렇게 먼저. 그래서 이제 실전 이제 하실 때 모의고사 연습하실 때요. 그런 실전 이제 기본기 다 쌓으시고 실전 연습하실 때는 스킬 이용해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5번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
자,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이 되게 재미있고 단순해요. 자, 볼게요. 자, 다음 글의 기억에 대한 평가로 접수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지식 귀속 문제는 한 사람이 특정 지식을 가졌는지를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다. 자,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지금 두 가지 입장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자, 입장 X는요, 평가 평가 대상자에게 지식을 귀속시킬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와 관련된, 자, 이런 거 수량 변화라고 해요. 뭐뭐가 뭐뭐할수록, 가장 뭐뭐할수록 막 이런 거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중요할수록, 이럴 때 중요라는 말이 꽂히시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클수록 화살표 이렇게 단순화 시켜주시는 게 사실은 한눈에 보기 좋기는 해요. 자, 평가자는 대상자에게 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입장 X죠. 자, 입장 Y는 다른 입장이네요. 그럼 뭐 펜을 바꾸셔도 되고 체크를 바꾸셔도 되고, 입장 Y는 평가자의 대상자에 대한 지식교육 여부 판단은, 자, 여기가 왜 윗줄이에요? 대칭되는 문장, 수량 변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얘네는 이해관계 무관하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입장과 관련해 X가 Y보다 대상자에 대한 평가자의 지식교육 판단을 더 잘 설명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두 사례를 이용한 실험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기억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사례가 제시되었으면 이 사례를 잘 힌트를 뽑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사실은 정리를 조금 해놓을 수는 있어요. X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뭐예요?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거, 계산적인 게 이해관계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하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해관계가 있을수록 엄격하다는 거예요. 자, Y는 이해관계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문답. 자, 사례 1 볼게요. 자, 희수는 한자를 병용해야 하는 글쓰기 과제를 마무리했다. 담당 교수는 잘못된 한자 표기를 싫어해요. 희수는 이번 과제에서 꼭 90점 이상을 받아야 할 동기가 없지만, 그러면 희수라는 애는 꼭 90점 이상을 받을 필요는, 동기가 뭐예요?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유,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애죠. 그죠? 근데 틀린 한자 표기가 하나도 없길 바란다. 희수는 열심히 할 거래요. 자, 사례 2. 서연이도 같은 과목에 같은 과제를 마무리했어요. 서연은 이 과제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만, 얘는 무조건 뭐예요? 받아야만 A학점. A학점 받지 못하면 장학금 못 받아서 학교 계속 다닐 수 없게 돼요. 그럼 얘는 지금 굉장히 간절한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서연이라는 애는 여기죠. 이해관계가 중요한 친구네요. 이 친구는 무조건 90점 이상 받아야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너무 슬픈 상황이네요. 자, 이렇게요. 그죠? 자, 이 실험에서 교수된 지식은 내 과제에는 한자 표기에 오류가 없다이다. 이 사례를 제시한 뒤 평가자에게요. 자, 얘하고 몇 번이나 과제를 검토해야 이들에게 지식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평가자가 추정한 희수의 검토 횟수와 서연의 검토 횟수 각각 MN이라고 하자 이랬죠. 그럼 지금부터 희수의 검토 횟수는 M이에요. 자, 서연이의 검토 횟수는 N이래요. 그럼 여기에다가 적용시켜 볼까요? 자, 희수 같은 애는 희수. 이해관계가 없죠. Y쪽이잖아요. 그럼 엄격해요? 엄격하지 않아요? 엄격하지 않아야 되죠. 한마디로 엄격하지 않다라는 건 검토 횟수를 늘릴까요? 적게 할까요? 엄격하지 않으니까 대충 한 번, 두 번 정도 보겠죠. 그죠? 그러면 무조건 이게 맞으려면 이 검토 횟수는 M이, 희수는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자, 얘는 이해관계 없는 애예요. 한마디로 얘는 엄격하지 않아요. 그러면 횟수는 적게 나오겠죠. 반면에 서연이라는 애는 어때요? 이해관계가 엄청 중요한 애예요. 얽혀있죠. 자, 이런 경우 굉장히 엄격하다고 했어요. 그럼 횟수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풀었어요. 이제 선택지만 가셔서 보시면 돼요. 자, 기억. M이 N보다 훨씬 더 작다면 M이 더 작대요. N이 더 크대요.
기억이 강화된다. 맞는 말이에요? 얘가 얘보다 작으면 이거하고 똑같죠? 그럼 기억 맞네요. 자, 평가자의 이해관계가 중요할수록 M이 커지면 기억이 강화된다. 자, 이해관계가 중요할수록 기억이 강화되려면 M이 커지는 게 아니라 N이 커져야죠. 그죠? 그러니까 M이 커지게 되면 니은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억 강화되려면 N이 커져야 되죠? 니은 틀렸어요. 지금 서연이가 이 과목에서 받을 학점과 상관없이 한마디로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 사례의 이해 내용 변경하더라도 이랬어요. 그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지금 얘가 서연이라는 애가 이해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장학금을 받아야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장학금을 받으려면 90점 이상을 맞아야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내 학점 상관없이 장학금을 준대요. 그럼 이제 서연이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이해관계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이해관계가 없어졌다 그러면 엄격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N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평가자가 응답한 N의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N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엄격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기억은 당연히 약화된다. 맞죠? 이해관계가 없으면 엄격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막상 해봤더니 똑같이 엄격하다 그러면 기억은 약화된다. 정답.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재밌죠?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는 되게 재미있게 풀었던 그런 문제입니다.